제가 자동차 배터리 그 문제가 있다 그랬죠. 과전압이 좀 일어나 외부 충격이 든 뭐가 됐든 과전압이 일어났을 때 자동차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기판이. 거기에는 이제 과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따로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과전류 일어나면 즉시 차단시키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전류가 항상 일정 전압만이 공급이 되도록 그런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자동차 배터리나 드론 같은데 드론이나 그 비행체에 있어서 또는 로봇 구조에 있어서 이게 그 주요 배터리가 그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구동 배터리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곧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럼 비상 배터리에다가 전력을 따로 공급해서 그때 추락을 면해서 그러면 비싼 거 살릴 수 있잖아요. 드론 비싼 게 있다, 비행체가 비싼 게 있다. 그렇게 추락을 자동차도 그렇게 비상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컴퓨터 안에 보면은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공급이 안 되는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자주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다 차라리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자. 또는 외부에서 비상 배터리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구조. 이렇게 되면 220에 더 꽂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일정 전압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니면 내부에다가 배터리를 조그만 배터리를 놔서 일정 전압만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 비상 배터리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모리 반도체가 일단은 플래시 메모리처럼 기억이 안 되잖아요. 즉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안에 일정 부분 언오프 방식으로 해갖고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전기를, 주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계속 공급해주는 미니 배터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메모리와 결합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대에 일했던 기억 내용을 거기서 전기가 공급이 계속 되니까 배터리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메모리 부분과 플래시 메모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딱 그 시간대에 일했던 그 시간의 그 기록 내용을 일했던 작업 내용을 딱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플래시 메모리 작은 거를 결합하는 안 또는 CPU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컴퓨터의 기초 화면만을 딱 띄우는 거예요. 그것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그냥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그냥 주요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CPU 구조에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CPU나 CPU 기판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 설계를 새로 다시 하거나 CPU 설계를 새로 다시 해야 되겠죠. 기존의 어떤 하드디스크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이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SD와 플래시 메모리 결합,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 결합,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요한 기억 내용은 그냥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자주 반복하거나 주요한 이렇게 기억 내용을 빨리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정보를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하고 좀 시간이 좀 천천히 저장도 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그쪽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니까 그쪽에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을 만드실 때, 자동차용 통신칩이 되든 뭐가 되든 통신칩을 만드실 때, 스마트폰은 같은 방 안에 있으면은 스마트폰이 같은 회사, KT나 SK나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100개라도 울리잖아요, 각각. 같은 주파수를 할 때라도 이 호출 번호가 틀려서 각각 통신칩을 전파를 잡을 수 있게 한 경우, 가령 라디오다 그러면 AM, FM 라디오를 한꺼번에 잡는다고 그러네. 그런 식으로 통신칩을 주파수 송수신 구조를 많이 가지는 그런 통신칩을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각 다른 전파를 같이 동시에 잡는 경우도 있고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호출 번호가 틀려서 각각 잡아서 이렇게 전파의 어떤 통신 선로, 전파가 무선 통신 선로니까 그 안에서 많은 전파를 여러 개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정보를 수신을 정보 도로가 되어서 정보 입출력 도로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이렇게 스마트폰 100대가 있다 그러면 그 주파수 안에서 장부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100대에다가 일거리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처리가 되겠죠. 전파 하나의 전파 안에 이렇게 정보가 달려 있다 그러면 몇 초 분량, 거기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100명에게도 인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초 분량은 이 스마트폰, 몇 초 분량 이 스마트폰, 몇 초 분량 이렇게 해가지고 분량마다 해갖고 하나의 전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줄줄이 많은 전파를 줄줄이 이렇게 순서별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거 일거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칩도 만들거나 기타 유무선 어떤 통신기기를 유무선 통신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성에도 이런 기술은 쓰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도 이렇게 전파를 AM, FM 라디오를 전파를 한꺼번에 잡듯이 우리는 라디오 하나씩 틀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라디오 같은 것도 전파를 그냥 방송국 전파로 만들자. 그냥 공중파로서. 그러면 AM, FM 라디오를 영상 수신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상 수신기처럼 해가지고 TV 채널을 쳐는 것처럼 채널을 맞춰가지고 옛날 TV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디오가 본격적인 방송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보이는 영상 라디오 시대가 되는 걸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햄통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햄통신을 갖다 결합을 해가지고 햄통신을 갖다가 방송국화 시킬 수는 없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화 시키자 그냥 햄통신을 방송국화 시켜가지고 개인 방송국이 나오는 거죠. 기타 그러면 이게 전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햄통신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사업자가 나올 수 없고 햄통신에 이렇게 주파수를 할당해주고 그렇게 스마트폰 번호처럼 같은 주파수라도 호출이 틀려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주는 같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KT, SKT다 그러면 각각 틀리게 우리가 수신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낚여는 전부 다 우리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SK야 그러면 그 전부 다 안 울립니까? 각각 울리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갖고 햄통신을 전파를 호출번호를 줘가지고 수신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신이 맞아야 되니까 가령 제가 드론 전파할 때도 서로 평행한테 여러 개 전파 묶음을 하고 비밀번호 안구호 방식, 호출번호 방식을 넣는다 그랬죠.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햄통신은 이제 방송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방송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호출을 이렇게 수신 구조, 송수신 구조에서 서로 맞아야지 통신이. 그거를 AM, FM 라디오처럼 햄통신이 이 회사에서 100개를 갖다가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 맞출 수 없을까요? AM, FM 라디오처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를 내가 이렇게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이니까 이쪽 스마트폰 이렇게 AM, FM 채널 맞추는 것처럼 햄통신의 어떤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거기 호출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AM, FM 라디오 이렇게 틀면은 딱 거기 채널이 맞춰지듯이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AM, FM 라디오 여러 개의 공중파다 그랬을 때 여러 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공중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기기 만드셔갖고 라디오를 햄통신을 그냥 서로 주파수가 틀린 거죠. 주파수 파형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AM, FM 라디오처럼 각각 주파수를 갖다 잡아가지고 방송처럼 공중파 방송처럼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햄통신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워키토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위성과 연결을 해가지고 국제통신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전파만 좀 출력이 세면은 그렇죠 멀리 가겠죠. 원래 전리증을 통해서 반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국제 방송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성하고 연결해 갖고 국제 방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햄통신을 방송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신기만 있으면 다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워키토키를 영상이 가능한 워키토키 방식을 제가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발생할 수 있고 군에서도 워키토키를 영상으로 서로
전파가 직접 어떤 중계 기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중계의 어떤 기지를 무선 저기 무전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뭐 그런 것처럼 갖고 차량이나 이런 데 갖고 다니면서 무선 중계 기지가 출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중계를 해줘 갖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작전을 하고 서로 영상을 보면서 통신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중계 기지가 됐던 미니 무선 기지국은 노트북 컴퓨터 꼽아서 각각의 병사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동시에 볼 수 있거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또 송출을 해갖고 좀 더 본부에 있는 좀 총사령부 같은 이런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진 거기다가 다시 재송신해도 되고요. 뭐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워키토키를 영상화 시킬 때 서로 다른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경우 AM, FM 라디오처럼 주파수 수신기가 일단 많아야 되고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주파수를 잡는 경우 같은 주파수인데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1, 2, 3, 4, 5, 6, 7, 8 그것이 워키토키 방식에 있는 거예요. 워키토키 방식에 있어서 내가 그 스마트폰 10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대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거기 기지 무선 저 스마트폰은 100대 갖고 있는 그런 무선 중계 기지처럼 이런 기지국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갖고 그 송수신 구조를 가지거나 거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100대, 1000대 있는 위성에서도 가능하겠죠.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출번호만 틀리면 그걸 통해서 전파의 송수신, 이렇게 정보 입출력을 많은 정보 통신 솔로가 만들어지니까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전파, AM, FM 라드처럼 다른 전파를 잡는 이런 주파수 송수신기가 많아서 다른 주파, 그러면 이게 SKT 가령 이런 통신기기 안에 SKT 10대 들었고 KT 130대 들었고 또 다른 회사가 이게 40대 들어있다. 이런 구조도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른 주파를 잡아가지고 동일하게 안에 있는 어떤 일꾼들 스마트폰 100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스마트폰 20개가 있다면 거기다가 일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무선 통신기기를 만드시면 제게서 위성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선 TV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무선 TV 같은 데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도 쓸 수 있고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쓸 수도 있어요. 제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교 방식, 호출번호, 스마트폰 호출번호 방식일 수도 있고요. 군에서 이렇게 드론 작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을 각각 이렇게 안고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거. 삼성PS가 쓰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서로 같은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그러게 수신을 스마트폰을 안에 100대가 갖고 있어서 100개를 수신기를 갖고 있다. 그럼 각각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주파수 송수신기를 만들자. 컴퓨터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통신칩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데스크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통신칩을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주파수 송수신기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거나 여기서 전화를 곧바로 일정 거리 범위 내에서 워키토키처럼 운영해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어떤 서비스 회사의 어떤 중계를 통하지 않고 또는 중계를 통한 방식과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 기지를 서비스 회사의 중계 기지를 통하는 방법 또는 자체 전파로 일정 반경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그 방식으로 통화하는 방법 또는 그것을 인터넷선으로 사용하는 방법 방송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데스크탑에다가 이렇게 주파수 통신칩이 됐든 주파수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방송을 청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게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주파수 송수신기 여러 개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보 입출력선이 많은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영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온다. 햄통신처럼 그거를 공영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청취하거나 AM, FM, 라디오처럼 이렇게 음악을 청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영 주파수를 통해서는 그게 들어가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방식도 할 수 있고, 공영 주파수에 내가 정보를 어떤 찍은 동영상 올려주고 이러면 이제 유튜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기네만의 작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스마트폰, 워키토키 스마트폰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과 자체 전파 방식, 일정 거리, 전파의 도달 거리 내에서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자체 워키토키로 통신하고요. 영상으로, 문자도 송수신하고 SNS도 가능하고요. 중계기지, 중계기지가 있으면, 그렇죠. 중계기지 회사 서비스 사업자가 있으면 그 멀리 떨어졌어요. 중계기지를 통해서 그 서비스 사업자의 중계기지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영 주파수 방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중파처럼 사용하거나 그렇게 공중파를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초로 해서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사용하거나 다양하게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 제가 또 내장 사운드가 부실하게 되는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것은 컴퓨터 안에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컴퓨터 그 전원 서플라이 부분의 절연과 컴퓨터 밑바닥, 그다음에 기판, 특히 CPU가 들어가 있는 기판과 그다음에 어떤 그래픽 보드 이런 그 기판 부분에 절연 구조를 갖추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드 디스크 부분에도 절연 구조를 갖춘다.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진 하드 디스크, 절연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주요 기판이다. 또는 산업상의 모든 기판 종류에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서 미세 전류로부터 신호의 방해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약간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내장 사운드를 없애버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는 경우, 스마트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거나 또는 TV 안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노래방, TV 안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래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음질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와 같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TV, 스마트폰 또는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데스크탑,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격도 싸요. 저도 집에 한 노래 이제 부르니까 35,000원짜리 샀는데요,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하면 그 이하로도 이제 가격이 한 2만 원대면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2만 원대는 그 이하로. 그럼 되게 싸게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제가 TV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글 TV라고 했고 삼성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 서비스는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케이블 TV 방식으로 그냥 하려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윈도우 체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운영 체제가 뭐가 됐든 컴퓨터와 TV의 결합,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를 유튜브 방송처럼 채널을 300개 있다. 그럼 300개를 유튜브 방송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쭈루루 틀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클릭을 하면 지난 방송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료로 무료나 유료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 같은 것도 있어요. 소비자 동영상도 있고, 소비자들이 유튜브 방식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광고가 나오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 방식으로 해갖고 저렇게 프리미엄 가입자로서 돈 안 내고 광고 없이 그냥 그거를 청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그래서 거기 안에 제가 유튜브 안에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기술 구조 안에서도 소비자 홈페이지, 소비자 블로그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그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홈쇼핑이 있을 수 있다.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를 나눈다는 거죠. 유튜브도 이제 지금 채널을 홈페이지처럼 만들어가지고 홈쇼핑으로 판다든지, 그 안에서 좀 각종 이렇게 광고를 거기서 직접 거기서 받아갖고 광고를 내는 그런 구조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무술을 올렸는데 어떤 제 무술을 어떤 지하격투기 비슷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고 싶었어요. 신기해서. 근데 못 찾겠더라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래서 이게 동영상에
우리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식별 번호가 있었으면 숫자 방식이든 문자 섞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그거를 어떤 사람하고 유튜브 동영상 갖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숫자만 식별 번호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20개든 30개든 찾아서 유튜브를 보고 관련된 동영상을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타 모든 어떤 이런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숫자나 또는 문자를 섞어서 식별 번호를 줘가지고 소비자가 쉽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 동영상 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곧바로 클릭을 누르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음악 프로그램을 다운하거나 그 동영상을 다운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에서 컴퓨터 기초화면은 이제 케이블 TV가 공급할 때는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당시에 채널이 300개 있으면 300개 동영상 쭉 틀어놓고 지난 방송 또는 영화, 넷플릭스처럼 영화 같은 거 공급한다든지 또는 소비자 동영상, 유튜브처럼 소비자 동영상에 소비자가 만든 이게 동영상 또는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갖추시면 BTV가 된 SK텔레콤 BTV도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은 KT가 됐든 어떤 데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술 그 아이디어를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도둑질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생활 속에 퀵 서비스, 세탁 서비스,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 뭐 각종 화한, 꽃 배달 서비스,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거기다가 담아 넣는 거예요. 앱처럼, 스마트폰 앱처럼 담아 놓고 거기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든지 사업을 여기서 결제를 하면 수익을 나누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시면 홈쇼핑을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요. 또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홈쇼핑이라 할까 그러면 소비자 홈쇼핑으로도 가능하고 옥션처럼 홈쇼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옥션처럼 그렇게 홈쇼핑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케이블 사업자나 위성 TV나 아니면 위성 TV 사업자 아니면 IPTV 사업자 이런 데도 전부 다 자체적인 옥션 같은 채널을 자기 기초 화면 메인 화면을 띄울 때 그것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소비자 선택으로 홈쇼핑 옥션 딱 치면 옥션처럼 딱 쇼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서 하면 굉장히 그렇죠. 쉽게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업 구조를 전 세계에서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 하지 맙시다.